제가 이 행동만 하지 않았다면 주식으로 돈을 이렇게 잃을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 행동들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수콩입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보통 주식 또는 부동산을 하고 있으실 텐데요. 부동산에 비해서 주식은 소액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혹시 주식을 하고 있으신가요? 또는 주식을 아직 하고 있진 않지만 한번 시작해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시작한 주식 투자로 인해서 돈을 잃고 나서 뼈저리게 느낀 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행동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을 잃을 확률이 완전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소중하니까요. 간혹 가다가 내가 산 주식과 사랑에 빠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있고 매출이익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고 믿음직한 기업이라면 사랑에 빠져도 되죠. 그런데 주식이란 것은 호재가 발생하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실제로는 전혀 오르지 않을 때도 있고 금리, 전쟁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주식의 앞날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되어가고 있는데 어차피 오를 거니까 나 장기 투자할 거니까 이렇게 합리화하고 계실까요? 그러다가 제꼴 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우량주 기업에 투자할지라도 이 행동만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한꺼번에 절대 몰빵하지 마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인데요. 내가 주식 투자금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있다면 한 번에 냅다 사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보통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내가 사는 시점이 가장 저점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밑에 지하 세계가 있거든요. 만약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듯 해 보여서 내가 저점이라고 판단될지라도 나의 착각일 확률이 굉장히 높으므로 꼭 분할로 나누어서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몰빵을 하다가 한번 된통 당하고 나서 고점 대비 20% 빠졌을 때, 30% 빠졌을 때, 그 이상으로 빠졌을 때 이렇게 나누어서 분할해서 매수한답니다. 다시 한번 느꼈답니다. 분할 매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째, 대출받아서 주식하지 마라. 참고로 저는 대출받아서 주식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분들의 논리는 내가 대출이자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보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정말로 매번 수익을 볼 자신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주식이 떨어지고 손해를 보게 되면 감당이 가능한지.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 내 돈으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하게 되면 돈을 조금이라도 잃을까봐 전전긍긍 하루 종일 주식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투자를 하는 것은 안 하니만 못하고 저의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실제로 요즘 저는 하루에 주식을 보는 시간이 5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도 보지 않는 적도 많고요. 여튼 주식은 내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그 주식 종목에 열광할 때 사지 마라. 주식이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사람들이 관심이 몰렸다는 것은 급등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사지 않으면 내일 더 올라갈 것 같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서 당장 사야 할 것 같고 조급해지죠. 이 부분이 제가 주식 투자를 실패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관심 있는 주식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오르더라고요. 뭐야, 이거 계속 오르네? 내일도 오를 것 같은데? 지금 안 사면 내일 더 비싼 값에 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기분이 들면서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못 참고 사버렸죠. 그 다음 날도 이틀 뒤에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역시 내가 잘 샀어. 그때 안 샀으면 후회할 뻔했네. 이런 뿌듯함을 만끽하는 것도 잠시.
그러나 그 이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염없이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는 주식을 보고 처음에는 불안해하고 어쩌지? 하루 종일 주식창을 보고 있고 보고 있는다고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40%그 이상 밑으로 떨어지게 되니 해탈해 버리더라고요. 그래, 계속 떨어져라. 진짜 해탈. 급등이 있으면 무조건 하락이 오고 조정 구간이 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몰려 있어서 거품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한 발짝 뒤에서 조금 기다리면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급등하고 계속 올라가는 주식을 사면 후회할 거예요. 왜냐? 그 주식을 진짜 너무 사고 싶다면 내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간은 반드시 오거든요. 조급함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 물타기와 분할 매수는 다른 것이다. 여러분, 물타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물타기란 내가 저기 위에 고점에 물려있는데 수익률은 너무 마이너스라서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평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계속 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물타기와 분할 매수는 결국 평단가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같은 말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물타기와 분할 매수는 확실히 다른 것이더라고요. 이 두 개의 차이는 나의 욕심의 유무와 원칙의 유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타기는 내가 저기 위에 고층 단가에서 물려놓고 언젠간 오르겠지 라고 생각하며 평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사면 평단가 내려오니까 더 사자, 더 사자 이렇게 하다가 지분이 계속 늘어나서 정말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내가 원칙을 세워서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매수하는 것을 분할 매수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 떨어졌을 때 나의 투자 자금의 20%를 사고 마이너스 25%가 떨어졌을 때 추가로 나의 투자 자금 20%를 더 투입하고 마이너스 30% 이상 떨어졌을 때는 나의 투자 자금을 30% 이상 더 추가하겠다. 이렇게 원칙을 세워놓는 것이죠. 물타기는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나의 욕심 때문에 계속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물타기를 계속 하고 싶어지겠죠. 주식 투자는 결국 심리 싸움이고 욕심을 얼마나 잘 절제하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해야지 다짐하다가도 욕심이 뇌를 지배해버려서 정말 잘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인만의 원칙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0% 이상 빠졌을 경우 나의 투자 원금의 3분의 1씩 사겠다 이렇게 정하셔서 분할 매수를 잘 하는 사람이 되어보자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추가로 제가 지키고 있는 원칙이긴 한데 한국 주식의 경우 내가 원하는 수익률에 도달했다면 팔아서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하라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한국 주식이라는 건데요. 한꺼번에 다 팔기보다는 비중을 나누어서 파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 주식 A주 10주를 가지고 있는 저는 목표 수익률 20%를 달성하면 5주를 매도해서 수익률을 확보합니다. 남은 5주는 좀 더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률이 더 올라가면 땡큐 라고 하며 매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저는 한국 주식에만 적용하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보다 변동성도 적고 수익률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고른 우량주인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를 해도 좋으나 한국 주식은 워낙 등락이 심해서 마냥 장기 투자가 좋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는 한국 주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원하는 수익률에 도달하면 매도하셔서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오늘은 주식 투자로 돈을 잃으면서 실패해보고 뼈저리게 느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이 행동들만 하지 않아도 돈을 잃을 확률이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주식을 잘 하는 방법보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알고 이 행동들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꾸준히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보자고요.
여러분의 재테크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